트레이더가 전하는 생생한 글로벌 금융시장 이야기 델타원입니다. 오늘은 2020년 9월 6일이고 지난주 금요일에 파이낸셜 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CNBC 등에서 전한 이 나스닥 고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한국의 유튜버분들 중에서 이 사건을 제대로 다루고 있는 분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하기사 이 파이낸셜 엔지니어링이 최고봉인 파생상품을 볼륨 있게 트레이딩 해본 사람이 유튜브를 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저는 현업에서 물러났지만 한국에서 오래전에 이 옵션 트레이딩을 대단히 큰 규모로 다양한 전략으로 상당히 오랜 횟수 동안 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이 기록으로 남겨질 가치가 있어서 재밌게 설명해 보자 합니다. 자, 그럼 스타트! 먼저 외신 보도 내용 좀 요약해 보죠. 파이낸셜 타임스 이 대강 이럽니다. 제목은 좀 자극적이죠. 이 기술주를 땡긴 나스닥 고래가 소프트뱅크였다는 것이 까발려졌다라는 제목 하에 이 소프트뱅크가 수십억 달러의 미국 주식 파생 상품을 몇 달에 걸쳐서 매수를 했고 그 규모가 역대급으로 커서 개별 주식 옵션 시장의 시니어 트레이더들조차 놀래자 빠질 정도였다라고 했습니다. 이 소프트뱅크는 이 코비드-19 기간에 410억 달러 자산이 410억 달러의 자산을 매각해서 현금을 만들었는데 그중 100억 달러를 털어서 이 자산 운용사를 만들었고 거기서 한 10억 달러치 옵션을 샀으며 그 외에도 관련 주식을 20억 달러치 매수하였음을 신고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찾을 수 있는 단서는 첫째, 개별 주식 옵션을 건드렸다. 둘째, 수십억 달러를 질렀다. 셋째, 몇 달에 걸쳐서 매수를 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8월에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이거를 20억 달러치 주식을 샀다라고 신고했다는 점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블룸버그 기사를 볼까요? 여기도 이거 CNBC군요. 대형 기술주의 높은 가격 상승에 베팅하기 위해서 수십억 불이 주식 옵션을 산 나스닥 고래가 소프트뱅크임으로 확인됐다라는 제목이고요. 나머지 내용은 뭐 파이낸셜 타임스와 비슷합니다. 여기서 찾을 수 있는 단서는 higher prices, 그러니까 높은 가격 상승에 베팅했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지금 블룸버그 기사를 볼까요? 블룸버그도 참 적극적으로 뽑았습니다. 제목을요. 나스닥 고래인 마사요시 손이 최고의 로빈훗이다. 대형 기술주가 개폭등한 이유의 결론. 일본의 가부 마사요시 손이 주식 옵션에 꽂히다. 입니다. 다른 보도 내용과 이제 다른 점을 얘기하면 올해 티모바일 주식을 스프린트에 팔면서 400억 달러의 가량의 유동성을 확보했고 그 돈으로 이 찌질이 개인 투자자들이 거래하는 옵션 매수를 한 짓을 했다. 그런데 이 비전 펀드를 운영하면서 옛날에는 앞으로 300년 이후의 계획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지난 1분기에 그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평가 손실을 크게 발표하면서 당장 주가를 좀 신경 써야 된다라는 걸 알겠다. 그래서 이 마사요시가 옵션 판때기에 들어온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장난하러 온 건 아닐 것이다. 이 정도네요. 자, 여기서 찾을 수 있는 단서는 이 도니 툴터가 티모바일 주식 매각이고 이 마사요시는 소프트뱅크의 비전 펀드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평가 손실에 스트레스를 받았을 정도이다. 이 정도네요. 자,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들에서 추출해낸 단서들을 하나씩 분석해 볼까요? 첫째, 개별 주식 옵션을 샀다. 둘째, 수십억 달러를 샀다. 셋째, 여러 달에 걸쳐서 샀다. 8월에는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를 20억 달러치 주식을 샀다고 신고했다. 그리고 높은 가격 상승에 베팅했다. 그리고 티모바일 주식 팔아서 그중 일부로 운용사를 설립하고 또 그중에 일부를 옵션 매수했었다. 뭐 이 정도죠. 예. 이것을 갖고 이 트레이더 관점에서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미국의 개별 주식 옵션 시장에서 손정희가 직접 옵션을 매수했을 가능성은 대단히 낮습니다. 우선 이 CFTC라고 하는 미국 선물거래위원회에서 각종 규제, 예를 들면 이제 한 계좌당 보유할 수 있는 미결제 한도라든지 또 일중 거래량 중에서 한 거래자가 차지할 수 있는 뭐 비중 제한이라든지 일반인들이 거의 모르고 있는 규제들이 되게 많아요. 따라서 이런 거래는 골드만삭스나 JP모건 등 투자은행들과 장외에서 이 OTC라고 하죠. 오브 더 카운트 그런 거래를 하게 됩니다. 수십억 달러치 옵션을 사게 되면 거래 상대방인 투자은행들은
이 장내에서 해당 거래를 여러 날에 걸쳐서 자신이 트레이딩 모델에 따라서 조심스럽게 해지를 하거나 마진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리스크를 감수하고 옵션 프리미엄이 만기 전에 노관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여러 달에 걸쳐서 샀다고 했네요. 그럼 해당 옵션을 소프트뱅크가 장외에서 매수했을 때 투자은행들은 장내에서 해지를 할 것이고, 그러면 주식 옵션 시장에서 예외적인 거래량 상승이 나타나겠죠? 이 옵션 매트릭스라는 이 가격 분석 회사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개별 주식 옵션이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가 나오는데요. 이 옵션 매트릭스라는 옵션 가격 분석 회사에서 개별 주식 옵션, 여기 별친 거 지금 빨간색, 이 옵션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이 4월과 5월 그리고 7월에 그 이후에 개별 주식 콜옵션 거래량이 폭등했음을 알려줍니다. 따라서 이 4월과 5월 그리고 7월쯤에 소프트뱅크가 주식 콜옵션을 투자은행들한테 대량 매수했음을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당시 해당 주식이 뭔지는 그때 당시는 안 알려졌죠. 근데 어쨌든 8월에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를 20억 달러 주식을 샀다고 했으니까 해당 주식의 가격 흐름을 좀 보도록 하죠. 먼저 아마존입니다. 이 4월에 이 대량 거래량이 신고되죠. 이 4월에. 그리고 또 5월 달에도 대량 거래량이 터집니다. 그리고 7월 달에도 대량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아마도 이때 이 콜옵션을 샀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콜옵션에 대한 해지성 매수가, 주식 매수가 들어왔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 시기에 주가 상승률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지난주 금요일 날 주식을 때렸다 쳐도 엄청나게 이익이 난 상태라는 겁니다. 최고 더블이죠. 그리고 뭐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인데 40% 정도니까 이건 봐주고, 진정한 공포를 느끼게 된 테슬라 주식을 좀 보겠습니다. 테슬라 진짜 무섭습니다. 자, 이때예요. 이때가 4월이죠. 그리고 5월. 이때 주가를 보면 살벌합니다. 특히 7월요. 이게 7월인데 살벌합니다. 7월 둘째 주쯤에서 이 주식 거래량이 폭발을 하는데, 아마 이때 이 옵션을 그동안 매도했던 이 투자은행들이 뭐 시카고 강이 됐던 허드슨 강이 됐던 아마 점프를 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손 선생은 이 도박 제국의 아들답게 촤르르 하고 돈 세고 있었을 것이죠.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나머지 단서들 계속 볼까요? 이 높은 가격에 상승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해당 시기에 등가격 옵션이나 내가격 옵션을 산 것이 아니라 먼 외가격 옵션. 그러니까 매수하려는 시점에서 설마 거기까지 올라가겠어라는 가격에, 높은 가격의 옵션을 산 것이죠. 외가격 옵션? 머리 아프다고요?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자, 요 사파를 보시죠. 이 손 선생이 투자은행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테슬라를 사고 싶어. 근데 그냥 지금 주가 500달러야. 근데 지금보다 한참 나중에, 응? 뭐 몇 달이 됐든 간에 어쨌든 한 석 달쯤 뒤에 내가 테슬라를 한 주당 1000달러에 살게. 그렇게 나랑 계약을 하자. 내가 계약금 얼마 주면 되겠어. 근데 이때 투자은행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 당시만 해도 코로나가 너무 심각하니까 테슬라가 1000달러로 가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오히려 그때 이제 V 반등 이런 거 없고 W 반등, 그러니까 최소한 쌍바닥을 찍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뭐 손 회장이 테슬라를 1000달러 뭐 이상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사겠다. 그것도 뭐 석 달 정도 안에. 그러면 아이씨, 그거 뭐 가치가 있겠어? 나는 그 옵션을 팔고 10달러 계약금 받고 먹튀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알았어. 1000달러 이상 안 가면 그 대신 이 계약금 내 거야. 10달러. 이런 식으로 옵션을 판 겁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옵션을 이렇게 팔았다는 거는 뭐 투자은행 입장에서는 잘한 겁니다. 잘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면 1000달러 이상 갈 수 없다고 생각을 했고, 또 그렇게 되면 당연히 손정이는 그 10달러를 날리는 거죠. 근데 10억 달러치를 샀으니까 어쨌든 10억 달러 날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른 유튜버들이 뭐 다들 손정이가 위험한 파생상품 거래를 했다. 그런데 저는 전혀 다릅니다. 정말 대단한 거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왜 이게 손정이가 대단한 배팅을 한 거라고 생각하냐면, 주시장에 대해서는 다들 다시 바닥을 보러 간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손정이는 옵션을 굉장히 싸게 샀을 것입니다. 또 매도하는 투자은행들에서
뭐 그 가격에 팔아봤자 뭐 당첨이 가능성이 거의 없으니까 뭐 그거 팔아서라도 현금을 챙겨야겠지. 응? 그럴 리 전혀 없어. 그 가격까지 폭등 이런 거 없어.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손정희가 매입한 옵션 금액이 수십억 달러라고 했을 텐데 이 400 정도 이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십억 달러 옵션에 쓰는 거는 아주 괜찮은 겁니다. 왜? 업사이드 포텐셜은 무한하고 다운사이드 포텐셜은 그냥 10억 달러 그거 전부입니다. 그 옵션을 살 때는 이게 정석이에요. 내가 투자한 금액을 전부 다 날릴 수 있다. 하지만 그 옵션이 위로 크게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그 정도 프리미엄은 버리는 게 맞습니다. 그게 현명한 거래요. 이런 전략을 뭐 스토어 어큐뮬레이션이 한 종류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제 판단은 옵션 매수의 정석, 업사이드 포텐셜은 무한대 그리고 다운사이드는 리미트라는 굉장히 현명한 배포 있는 행동이라고 봅니다. 자, 이제 나스닥 고래의 별명을 얻게 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아까 그 테슬라 차트를 볼게요. 이 테슬라를 매도한 이 투자은행들은 처음에는 뭐 설마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때죠, 요때. 그래서 어, 자신들이 옵션을 잘못 팔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 애플이야 그렇다 쳐줘. 왜냐면 애플은 정말 좋은 회사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테슬라만큼은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는 진짜 거품이야. 그래서 4월과 5월에 이제 손정에게 판 옵션을 휴지 조각 만들려고 갖가지 짱구를 굴렸을 겁니다. 일봉 차트 보면 여기서 주가를 절대 못 올라가게 공매도를 세일즈합니다. 이 빨간 선 절대 안 넘어가죠. 그래서 주변 그 투자자들한테 야 테슬라는 무조건 공매도해야 된다. 응? 설마 이 손정희가 옵션을 샀다는 얘기는 차마 입 밖을 못하지만 어떤 멍청한 일본인이 이 옵션을 대량으로 샀어. 그런데 우리가 보기엔 그 멍청한 짓 한 거야. 우리는 절대 이 가격을 넘길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러니까 너희들도 다 공매도 터. 이런 식으로 공매도를 주위에 세일즈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반기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 6월 말이 다가오죠. 이 5월 달에 이미 공매도한 애들이 이미 잘못 걸린 것 같다가 손절을 텀합니다. 그리고 나서 좀 더 손절을 하죠. 그래도 투자은행들은 아니야. 이 가격 이상으로는 절대 갈 수 없어. 하고 딱 여기서 배리어를 칩니다. 그런데 6월 29일 날, 자, 응? 이틀 뒤면 이제 반기 보고서에 나 공매도 지금 포지션 얼마이고 테슬라에 대한 그 주식 옵션 발행을 얼마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발표를 해야 되죠. 응? 그런데 이 얘네들이 여기서 공매도를 무리하게 많이 쳤다고 했잖아요. 응? 그러니까 여기서 보고서에서 나 공매도를 이만큼 많이 쳤어. 원래는 요만큼 치고 나머지는 주식을 사든지 아니면 콜옵션을 사서 해지를 해야 되는데 나 생각보다 많이 물려 있어라고 공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뒤지죠 여기선. 그래서 이틀 전에 아 손절을 해야 되겠다라고 투자은행들이 손절매를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젠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응? 애당초 이 투자은행들이 손정희에게 옵션을 팔았을 때 여기서 미리 일단 해지를 했다라고 하면 그 당시만 해도 이제 테슬라를 안 좋게 보는 투자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 적정한 마진을 남기고 옵션 판매에 대한 이 거래를 위험 없이 종결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투자은행들이 손정희를 호구로 봤죠. 그리고 6월 말이라는 이 시간까지 2달이라는 시간을 허송세월로 한 겁니다. 평가 손실을 남겨둔 채요. 그러니까 이 옵션 만기가 석 달이었으면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은 겁니다.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바로 공포의 간마 리스크가 생기는 겁니다. 이 무슨 이야기인지 쉽게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이 500불이라던 주가가 3개월 뒤에는 뭐 1000불 갈지 아니면 뭐 2000불이 될지 아니면 뭐 그게 뭐 300불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한 달 지났는데 한 600불쯤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한 달 지나서 한 700불쯤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만기가 이제 뭐 얼마 안 남았어요. 200불쯤 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 달 뒤에 1000불이 갈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면 그게 급락을 해서 한 3분의 1 도망나서 300불이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추세가 위쪽으로 형성됐기 때문에 상승할 가능성이 더 큰 겁니다. 그래도 이 만기가 한 달 남았는데 한 달 내에 주가가 1000불을 넘어서면 안 되니까 계속 공매도를 싼 겁니다. 그래서 이때만 해도 이제 주가가 한 1달러 오르면 평가 손실이 한 투자은행들이 한 100만 달러 간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제는 공매도를 워낙 많이 쳤기 때문에 1달러 오르면 평가 손실이 1000만 달러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6월 29일 되죠. 누군가가
아, 나 뒤졌네. 손절매게 됐다 하고 주식을 막 사들여서 공매도를 청산합니다. 그래서 1달러가 아니라 주가가 한 50달러 올라갔고 950달러가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공매도를 손절 안 한 그룹은 그날 하루만 앉아서 5억 달러 손실을 본 거죠. 그럼 내일 또 하루 50달러 오르면 그 50달러가 평가 손실이 아닌 진짜 손실로 바뀌시는 건데 제정신으로 손절 안 하고 버틸 수 있을까요? 그래서 6월 30일 이후에 나도 뒤졌네, 잘러 하고 또 폭등이 난 겁니다. 차라리 이때 손절매를 한 팀들은 그나마 나았어요. 자, 그 뒤로 주가가 폭등을 했죠. 참, 만기일이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옵션 가격이 행사될 가능성이 급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옵션 가격도 급등하는 겁니다. 1000%, 2000% 오르는 거죠. 드디어 7월 초에 이 천슬라의 위험이 탄생하고 옵션 발행자들과 공매도자들은 함께 허드슨강으로 점프를 합니다. 또 그게 전부가 아니었죠? 손해장이 이때 또 옵션을 삽니다. 대신에 이번에는 투자원행들이 손해장을 무시 안 했겠죠. 그래서 비싼 가격 옵션을 팔았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 해지를 들어갔겠죠. 그래서 7월 이후에는 이 장내 개별 주식 옵션 거래량이 미친 듯이 폭등을 한 겁니다. 왜? 투자은행들이 바로바로 옵션 해지를 했으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이 8월 달에 이 소프트뱅크가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등의 주식을 20억 달러치 샀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옵션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가 드러나는데요. 20억 달러치 샀다고 해도 이 8월에 샀으면 이 가격에 샀을 거 아니냐. 그러면 이 9월까지 얼마 올랐냐? 여기서 뭐 사서 이만큼 깠다 치면 그러면 옵션 행사가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뭐 얼마 이익 못 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비전문가고요. 해당 주식을 20달러치를 샀다고 합니다. 그런데 콜옵션을 샀었죠, 여기서. 즉 아마 이 가격에서 그러니까 이때 뭐 1000달러, 2000달러 할 때, 뭐 1800달러, 1900달러 할 때인데 이 가격에 테슬라를 20억치 산 게 아니고 요 가격, 그러니까 1000달러에서 테슬라를 산 겁니다. 20억 달러치를. 아까 세파 기억나시죠? 투자은행들한테 야, 내가 너한테 옛날에 계약금 10달러 주면서 석 달 뒤에 테슬라가 얼마가 됐든 너희들은 나한테 테슬라 한 주당 1000불에 팔기로 했지. 자, 그래서 내가 계약금 너 뭐 계약당 10달러씩 줬고, 응? 자, 이제는 또 나한테 1000달러에 주식 내놔. 2800달러 할 때. 그 투자은행들 어떻게 했어요? 줘야지. 그래서 이 가격에서 주식을 샀다고 하는데 이 가격에 산 게 아니라 이 가격에 산 겁니다. 이 가격이 20억 달러치 샀으니까 평가이익이 얼마 난 겁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깐 겁니다. 그냥 까도 어마어마한 이익이 난 겁니다. 그리고 그때 주식 옵션을 얼마 샀다고 그랬어요? 계약금은 10억 달러 산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10억 달러치 샀으니까 이때쯤 됐을 때는 주식을 살 수 있는 양이 500억 달러는 됐을 겁니다. 그 중에서 20억 달러치만 주식 사서 그러니까 주식을 한마디로 바꾼 거죠. 옵션 계약을 주식으로 바꾼 다음에 여기서 때린 겁니다. 자, 그러니 이 소프트뱅크는 지금도 어마어마한 규모의 아주 유리한 가격에서 매수한 주식 옵션을 들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빠찡코 제국의 아들이 위험입니다. 옵션 매수의 상품 속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이것을 실행해내는 용가리 통뼈의 실력인 겁니다. 그러니 어디 가서 손정희가 뭐 위험한 옵션 거래를 해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소리는 안 하셨으면 합니다. 내가 아는 손 씨는 정말 똑똑한 사람이 많은 게 뭐 손상 땡 대표님, 뭐 손태 땡 이사님, 뭐 손땡땡 차장, 손권 여기서 왜 손권이 나와? 아무튼 그런데 이런 생각도 드네요. 이렇게 대놓고 거액의 돈을 벌면 글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가만히 있을까요? 얘부터 돈을 벌 때는 조용히 벌라고 했는데 이렇게 타깃이 된 이상 곱게 마무리 지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8월 이후에 미국 주식에 미친 리테일 개미들 제발 정신 차리세요. 테슬라 퍼 1290에 매수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미국 주식에 미친놈들이 8월 한 달 내내 미국 주식 코를 외치는데 아주 그냥 역겨워 죽는 줄 알았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요. 앞으로도 금융시장 관련 사건, 사고 발생하면 심층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